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지금 배가 보이죠? 그 영도 조도, 부산 영도 조도 앞에 해양대학교 앞 바다입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 화면이 많이 흔들리네. 요 앞에 배 두 척 보이죠? 요거는 해양대학교 실습선. 지금 두 척이 지금 정박해 있네. 오늘 점심도 대충 점심도 거르고 날도 덥고 해서 잠시 바닷물 좀 보러 왔습니다. 요 바로 요 앞에 지금 바닷물인데 바닷물이 찰랑찰랑 소리가 들리네. 그리고 막 시원한 막걸리 한잔 하려고 막걸리 한 병 마트에서 사와갖고 한잔 마시려고 지금 합니다. 한잔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막걸리 마셔서 미안합니다. 컵도 없고 나발째로 그냥 컵도 없어갖고 지금 나발째. 요거는 이것도 마트에서 사왔는데 닭강정하고 새우하고 섞였네. 아따, 여기도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몇 년 만에 왔네. 여기 옛날에 여기 왔을 때는 바로 이게 바다 밑에 바다 속에 미역이 천지였는데 자, 바람이 좀 불어 화면이 흔들합니다. 자, 바다 벌써 자, 이 근처 구경을 한번 하시죠. 여기가 해양대학교 해양대 조도. 여기 또 조도라고도 하고 저걸 섬인데 저 조도라고도 부르고 아치섬이라고도 하고 그 해양대 실습선이 바다에 안 가고 정박해 있네. 자, 예. 저쪽으로 컨테이너 부도가 보이네요. 용호동 컨테이너 부도, 간만동, 자성대, 요쪽에 요 뒤에 보이는 거는 요 뒤쪽에는 요 뒤쪽에 있는 건물은 해양대 학생들 기숙사. 저쪽에는 강태공이 아니죠. 바다 낚시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낚시 하시는 분이 지금 저쪽에 보이죠. 여기 바닷물이 찰랑찰랑합니다. 바닷물이 파도가 잔잔해서 오늘은 마치 바다가 아니고 호수처럼 호수 같은 호수.
오늘 파도가 진짜 잔잔하네. 약간 찰썩찰썩하는 소리는 들릴 겁니다. 아. 진짜 호수 같은 오늘 바다네. 파도가 전혀 없네. 이게 바람 불고 세게 바람 쐴 때는 파도가 엄청 세게 치는데 찰랑찰랑 파도 부딪히는 소리. 여기가 친수 공간처럼 이래 계단처럼 만들어 놨는데 별로 사람들이 안 와요, 이쪽은. 알았다. 자, 또 경치를 바다를 한번 보이소. 실습선이 조용히 두 대가 떠 있네요. 파도 소리 들리죠? 파도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 요 계단 콘크리트 계단에 부딪히는 소리. 이제 여름도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물론 폭염이 30도 이상으로 33도 4도까지 올라가는데 부분적으로 새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떤 가을이 약간 서늘한 기온도 느껴지고, 새벽에는 가을이 서서히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서서히 이제 가고, 물론 이 한낮의 폭염은 9월 초순까지 가겠죠. 9월 중순 넘어가면은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폭염에는 좀 고생한다 생각해야지, 당분간. 어디서 또 까마귀 소리가 깍깍해서, 까마귀 소리가 깍깍 하는구나. 오늘도 이왕 온 김에 정치 이야기 좀 해야지. 정치 이야기. 정치 유튜버가 정치 이야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유튜버도 아니지만 하바리 유튜버지만은 제가 평범한 진짜 소시민이 보는 입장의 정치를 이제 논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요즘에 하바리 유튜버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 대형 민주 진영 대형 유튜브 인간들이, 예? 이제 박찬대하고 누굽니까 정청래 경선 과정에서 관리 갖고, 대형 유튜버들은 주로 정청래를 지지했고, 소형 중형 이런 이제 하바리 유튜버들은 박찬대를 지지했고, 그래 나라가 쌓았는데, 당연히 하바리 반대가 뭡니까? 상바리겠지, 상바리. 상바리 유튜브가 이제 이긴 거지. 하바리 유튜버들이 표하고. 저는 하바리 중에 하바리 유튜버인데,
저도 이제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는데 결국 상바리 유튜버들한테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언론 지형이 민주 쪽에 민주 진영 쪽에는 굉장히 불리했는데 지금도 불리하죠. 옛날부터 말이 있었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 보수 쪽에 이제 거의 보수 쪽을 빨아주는 레거시 언론들, 특히 조중동, 종편 이런 이제 썩은 적폐 언론들이 민주 진영은 이제 개무시해버리고 보수 쪽 국민의힘을 주로 빨아주고 그래 했고 지금도 여전하고 그런데 또 이제 민주 진영 내부 안에서도 갈리는 언론이 갈리는 마치 이제 대형 상바리 유튜버들은 마치 민주 진영 안에 조중동처럼 그래 돼버렸고 그래 되는 상태. 완전히 지금 민주 진영 안에도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 언론 환경이 그래 돼버렸어. 이 큰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들은 민주진영 내부의 그 유튜버의 어떤 점유율을 보면은 상바리 유튜버들, 쉽게 말하면 언론을 지배하는, 이제 민주진영 안에 언론을 지배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90% 정도 되고, 밑에 뭐 중소형 하바리 유튜버들은 한 10% 정도도 안 된다. 그래 9대 10의 싸움이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던데, 참 앞으로 큰일입니다. 물론 그 상바리 대형 유튜버들이 참 민주진영의 어떤 옳은 방향을 위해서 논평을 하고 그래 하면은 걱정이 없는데 참 어떤 뭡니까 그게 자기 이제 패거리끼리 이제 패거리 정치하는 거죠. 자기 이제 패들만 밀어주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로 이제 친문 적폐 세력하고 가깝잖아요. 그 상바리 그 대형 유튜버들이 그 한불관 그 문재인 세력들을 밀고 있고 솔직히 걔들이 그러니까 걱정이지. 그 친문 세력들은 이미 검증이 끝난 세력들인데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고 윤석열 같은 그런 인간한테 정권을 넘겨줬고 그랬으면 당연히 걔들은 친문 세력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남아갖고 또 이제 다시 또 저가 권력을 잡으려고 재등장하고 있고 복귀하려고 꿈을 꾸고 있고 참 걱정입니다. 그 세력을 미는 세력들이 그 주로 상바리 대형 유튜버들이 그걸 밀으니까 앞으로 참 문제예요, 문제. 오늘 뭐 잠깐 뭐 정청래 당대표가 유튜브에 뭐 게시물을 올린 건 잠시 봤는데 그 이제 조중동이라든지 그 레거시 언론들이 조중동 레거시 언론들 비난하는 걸 올렸더라고. 왜 분열시키냐? 에? 왜 이재명 대통령하고 나를 분열시키려고 획정하느냐? 레거시 이제 조중동 그런 언론들이 나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이지 왜 갈라치기 하느냐, 왜 분열을 시키느냐. 내가 과거에 한 3, 4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대충의 글을 올렸더라고. 물론 이제 조중동이나 그런 보수 언론들은 분열시키죠. 갈라치기 하려고. 그래도 한때 또 정청래 연락이 띄었잖아. 계속 텔레비에 나오게 만들고 대표되고 나서부터 어쨌든 이제 정청래가 이재명 그 대통령을 치받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자기는 뭐 전혀 그런 게 아니다면서 오늘 해명을 했던데,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나는 한다,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그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소형 유튜버들이, 하바리 유튜버들이 그걸 지적했잖아. 이재명 대통령을 거역할 것이다. 밑딱선 탈 것이다. 다른 사람 찰리 그 따라 놀 것이다. 그랬는데 장애는 절대 아니래. 오늘 보니까. 말로만 하면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자기는 아니래.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는 한대. 그건 갈라치기래. 조정동의 갈라치기래. 물론 조정동 그놈들은 분열시키고 민주당하고 민주당 지도부하고 행정부, 이재명 행정부하고 어쨌든 분열되는 걸 원하지, 그놈들은. 그런데 걔들은 논의로 하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지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정청래를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밑딱선 타고 있다. 지정치하고 있다. 지는 오늘도 그게 아니래, 자기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바친대. 아이고, 참. 그런 사람이 그래 삐딱선을 타? 응? 당직도 그런 적폐 친문 세력들을 임명 다 시키고 거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람이 그렇게 해? 계속 정청래는 예의주시 관찰해야 됩니다. 감시해야 되고, 사정없이 비난해. 만약에 진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는 그런 삐딱선을 탄다면은, 계속 판다면은 쫓아내야 돼. 아, 참 진짜 조용한데, 이제 배 안에서 무슨 모터 소리 비슷하게 배에서 들리는 소리 같아요. 배 내부에서 기관 소리인가 어떤 그런 소리, 소리가 들리고, 나머지는 조용한데 소리가. 자, 또 경치 한번 보시고. 여기 뭐 바다 풍경인데, 파란 바다 위에 하얀 그 해양대 시수전이 떠 있는 게 좀 저 보기 좋네요. 파란 바다 위에 하얀 색깔의 배 두 척이 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저 뒤에 그 산 보이죠? 조그만. 저게 이제 조대 산인데, 저 정상에 건물 보이죠? 무슨 건물 있잖아요. 그 산 정상에. 저건 아마 군사 시설일 겁니다. 군사 시설. 해양대 대학교 시설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사, 뭐 해군부대에서 만든 그런, 해군부대에서 만든 어떤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우리 부산 앞바다니까 감시하는 레이더, 이쪽 레이더 기지. 불법 어떤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어떤 불법적인 그런 선박이 있는가, 그런 걸 레이더로 관찰하는 건 해군부대에서 아마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게.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레이더 기지 비슷한 거예요. 선박 어떤 출입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아따, 바다니까 그래도 바닷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네. 내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이 바다 밑에 이게 미역이 엄청 많았는데,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 그 8월 15일 광복절 때 그 저녁에 국민 임명식 하는 거 많이 봤죠?
감명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전보다. 저도 감명 많이 받았고. 하나 좀 불만이 있다면은, 좀 조국이 사면은, 내년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밀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거기 하나 그 광복절 전에 거기 그런 어떤 사면 조치가 터지는 바람에, 참 오게 티랄까, 그게. 좀 그걸 조국이 사면을 해주더라도 올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필 광복절 직전에 그걸 해놓으니까 뭔가 좀 어떤 언밸런스한 그런 어떤 느낌, 그게 아쉬워요, 솔직히. 더구나 8월 15일 날 그 오전에 그 뭐 세종문화회관입니까? 거기서 그 광복절 행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축사를 하는데 안철수란 놈이 플래카드 들고 뭐 조국 뭐 뭡니까? 조국 또 누구 그 윤미향 사면 반대 그걸 적어갖고 그걸 들고 다른 관중들은 전부 박수치고 연설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원하는데 지 혼자 더 일어나갖고 플래카드 들고 참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들고 경원들이 좀 처음에 좀 이래 좀 말리더라고. 그래도 옛날처럼 또 윤석열이처럼 입틀막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뭐 저 그 경원도 그냥 방치하더라고. 그냥 처음에는 말리는 척 하더만은 괜히 또 그것도 말리다가 또 언론에 또 나는 또 입틀막이다, 윤석열이 정권은 똑같아, 예. 그런 소리 분명히 나올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제지를 안 하더라고, 경원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할 동안 한 20분, 30분 했을 거예요. 연설을 제법 오래 했다고. 대통령이 경축사를. 그 하다가 서갖고, 지 혼자 서갖고, 다른 분들 저 앉아갖고 박수 치고 하는데, 지 혼자 더 일려 서갖고, 거절을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3이나 그걸 안 했으면은, 그런 일도 없을 거. 그 안철수 같은 놈이 그 개최를 못 하는 거지. 진짜 엄축관 경축 직장에. 그 놈이 뭐 그 사람, 그 안철수라는 인간이 진짜, 진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정치 쇼지. 지가 이번에 뭐 당대표 선거 나왔잖아. 국민의힘에. 그게 이제 몸값 알리려고 가면 뉴스에 뜨니까. 뉴스에 떴잖아, 진짜, 그날. 안철수 거기 전 뉴스에 다 떴잖아, 그게. 그걸 노린 건데. 어쨌든 그런 빌미를 줬다니까. 그게 참 진짜 안 좋아. 조국이를 광복절 전에 사면 안 했으면 그 안철수 같은 인간이 그런 쇼를 할 필요가 할 수도 없는 건데. 빌미를 줬다는 게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요 앞바다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모양이에요. 저쪽으로 하면 아까 저 보이죠? 보여줄까? 여기 보이죠? 저쪽에 보면은 낚시 그 파라솔 보이고, 그 전부 낚시꾼들이 만든 거예요. 파라솔이. 그 사람들 보이죠? 낚시하는 모습 보이죠? 멀지만은 좀. 고기가 제법 잡히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저쪽으로 좀 한 100m, 200m 내려가면 또 해양 박물관도 있고, 여기 볼 게 많아요.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해양 박물관도 있고, 여기가 쉽게 말하면은 요쪽 이게 옛날에는 이게 따지면 이것도 좀 매립지. 아마 이 전체가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바다 겁니다, 바다. 바다를 거의 이제 매립해갖고 이렇게 육지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이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도 옛날에 바다 더 깊숙이 더 들어가도록 바다에 있는데 이걸 매립해 갖고,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어떤 혁신 도시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지방 분권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 여기 바로 혁신 도시, 혁신 도시. 동삼 이게 동삼동이거든요.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인데 동삼동. 그 태종대에 있는 곳이 이제 동삼동. 이 전체가 동삼동인데 동으로는 여기가 이제 전체 여기 혁신지구예요. 혁신지구. 동삼 혁신지구라고. 조금만 요 내려가면 전부 이제 해양 관련 부서들이 거의 다 와 있어요. 이게 해양, 뭐 수산원, 뭐 교육원, 연수원, 뭐 그 서울에 있던 부처들이 거의 다 내려와. 거의 이제 지금 건물 다 지어 갖고 딱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건물이 많습니다. 해양 관련 이 부서들이 거의 다 왔어요. 이리로. 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참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만약에 그때 이런 거 안 했으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업적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안 했으면 이게 뭐 이게 올 일이 없지.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이게 서울에 있던 그 중앙 부처들이 해양 관련 부처들이 다 내려와 지금 자리 잡고 근무하고 있고 건물 다 지어 갖고 이제 어찌 보면 해양수산부도 일로 오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그 이제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제 온다고 이미 이제 결정됐잖아.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뭐 공약을 했고 또 뭐 완전히 막 초스피드로 지금 뭐 올 연말까지 옮기라 해갖고 지금 막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해갖고 이제 오는 건 완전히 확정된 거고. 그 임시청사로 이제 부산 동구에 이제 임시청사를 건물 임대해갖고 이제 12월 말까지 옮기는데 그건 임시청사고 어쨌든 이게 부산에 이제 계속 거주할 이게 해양수산부가 오니까 새로 이제 건물을 청사를 이제 지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영도요가 최적지가 아닌가. 지금 동구 거기에 마련한 건 임시적으로 이제 임시청사 마련한 거고. 이제 각 부산에서 각 구마다 이제 경쟁을 하겠죠. 서로 자기 이제 구에 유치하려고 이제 해양수산부를 경쟁하겠죠. 지금 막 플래카드 많이 붙여놨어요. 우리 뭐 영도구에 와야 된다. 막 최적지는 뭐 영도구에 오는 게 최적지다 해서 막 각 부처만 각 구마다 지금 경쟁할 거예요. 이제 어제 지금 현재 동구에 온 거는 임시청사고 한 몇 년에 있겠죠. 그 동구 그 임시청사에 그냥 건물 지을 때까지 이제 있는데 어떻게 결정되냐 아직 그건 미정이니까 서로 막 각구에서 끌어들이려고 해양수산부를 제가 볼 때는 이 해양 관련 부처가 이 동삼 혁신도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일려 오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 또 공터도 많이 있거든. 빈터도 많아요. 이게 얼마든지 해양수산부 어떤 청사 건물을 지을 공간도 있고 다 옮겨왔고 해양 관련 부처 관련 기관들이 거기 왔고 모르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요새 뭐 뉴스 보고 이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 뭐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또 얼마 전에 또 뭐 지지율이 더 올랐다 해서 또 그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 뭐 지지율 그거는 여론조사 지지율 믿을 수 없어. 조국이 사면에도 뭐 영향이 없었다 하면서 지지율이 더 올랐다 하고 또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어떤 거는 또 하락했다 그런 것도 나오고 막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놈의 여론조사는 뭐 믿을 수가 없어. 어떤 거는 올랐다 지지율 올랐다 조국 사면 영향 없다 또 어떤 거는 또 지지율이 하락했다 조국 사면 때문에 하락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참.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은 분명히 하락됐을 거예요. 그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 질문하는 문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질문의 어떤 질문한 유형을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여론조사 그거는 의미 없는 거고, 여론조사가 쳐다보고 그냥 뭐 참고해 보는 거고, 그게 절대적이다 맞다 그걸 보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인 민심을 우리가 관통을 해야 된다고. 민심을 뭐 누가 그러더라고, 그 서양의 어떤 뭐 정치학자가 이야기했다나? 정치라는 거는 뭐냐? 민심을 읽는 과학이다. 민심을 읽을 줄 아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민심을 어떻게 정확하게 깨뚫었냐, 볼 수 있느냐,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기술이 진짜 정치 기술이다. 민심을 어떻게 정확하게, 뭐가 진짜 진정한 민심인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정치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됐을 겁니다. 여론조사가 내렸다. 그거는 별 문제도 없는 거고는. 의미 없는 거고. 실질적인 민심은 여론조사를 떠나서 하락됐을 거예요. 그 조국의 어떤 사면 이슈가 국민 대다수한테는 그게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 우리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완전히 그거는 조국이 사면은 마이너스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답을 봅니다. 컵도 없고. 이게 국순당 막걸리를 좋아합니다. 그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조국이 사면하고 조국이 사면 언제 했습니까? 14일날 했습니까? 아니지. 월요일날 발표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KBS에서 연조상이 그게 지지율이 60 몇 프로, 3%인가 나왔다 이래갖고. 네, 그거 보고 또, 특히 이제, 민주진영 진보의 아까 말한 상바리 유튜버들. 김어준 계열에 있는 우리 민주진영의 상바리 대형 유튜버들 쪽에서 보니, 그거 보고 이제, 60 몇 프로 나왔다고. 그 사면 후에 어쨌든, 나온 이런 조사니까, KBS에서 조사한 건데, 63%인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그거 보고, 아이고, 박수를 치고 이것들이. 아무 문제 없다. 조국이 사면해도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 안 하고 더 공으로 나왔다면서 조국이 사면은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또 그래 또 논평을 하더라고. 참 미친 놈들이지. 그 여론조사 하나 보고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민들이 가면 걔들 막 조국 사면 영향이 없대. 지지율에 더 올랐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논평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그 지지자들을 호도하는 거지. 그 여론조사 하나 보고 어떻게 그걸 판단하면, 여론조사가 맞는 게 아니잖아. 아까도 말했죠.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 진물 문항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다니까. KBS 방송을 했는데, KBS 이놈들이, 정권 바뀌니까, 정권에 충성하려는 거 보이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또 정권에 정권 바뀌면 그게 또 쳐붙거든.
정권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여론조사 하나 보고 정권이 뭐 여론조사 올랐다 해갖고 조국 사면에 문제없다. 아무 그 여론에 그거는 그냥 저거 입맛에 맞는 그 평을 하는 거야. 진실하고는 완전히 그림은 진짜 국민의 민심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여론조사 그 조국이를 사면했는데 지지율이 오를 수 있어요 그거. 참네. 그래갖고 내가 잘은 못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또 그 KBS 여론조사 말고 며칠 후에 이제 최근에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서 나왔는데 하락으로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대통령 이재명 지지율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옳은 민심이지.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에 있는 그 민주 진영에 있는 그 대형 유튜버들, 그 상바리 유튜버들이 장난을 많이 친다니까. 이것도 그 레거시 조중동 놈들이 장난치듯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식으로 국민 어떤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가스라이팅 한다니까요. 참 그게 문제입니다. 진짜 진실의 사실과 진실 보도를 해야 되는데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조중동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참 그게 걱정됩니다. 걔들이 민주진영 내부 안에 그 여론의 어떤 거의 절대 어떤 영향권을 형성하는 현실에서는 앞으로가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그 하나 또 이상을 봤냐, 뭐가 또 느꼈냐면은 어저께입니까? 어저께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이제 김혜경 여사하고 네 분이 이제 그 독립군 영화 그 상영을 영화를 가서 상영을 이제 상영하는 걸 이제 관람하러 가셨죠. 그게 이제 어저께 보도를 봤는데 그 선발했더라고. 그것도 이제 전부 다 뭐 다 받아줄 수 없으니까 관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신청하신 분들 이제 선별해갖고 1000명인가 뭐 어쨌든 뽑아갖고 이제 당첨된 분들만 이제 온 건데 그게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하바리 유튜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네. 그 민주진영의 그 하바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 중소형 유튜버들이 민주정은 어쨌든 그 초청 받은 거죠. 그 대통령한테. 화면에 보니까 제 아는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민주 그 중소형 유튜버들 그 하시는 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 특히 보니까 그 누굽니까? 그 서성만 박사. 그분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분도 어제 초대 받았고 또 다른 분도 보이더라고. 몇 분 보이더라고. 하바리 유튜브들. 대형 유튜브는 한 분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그거 보니까 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참 배려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구나, 이재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아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어떤 민주진영 내부의 어떤 유튜버들의 어떤 유튜버들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어떤 뭐 대형 유튜버들이 어떤 여론 독점 그런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민주 진영 내의 유튜버 속의 어떤 여론 독점, 그 중대형 유튜버들이 여론을 독점하고 있다는 데서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영화가 뭐 독립군인가? 그 영화 제목이 강복절 기념해서 이제 독립군이라는 영화 어떤 그 관람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소형 유튜버들을 초청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뭔가 그런 걸 어떤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연원의 독과점, 민주주의 내부에. 그러니까 대형 유튜버들은 한 명도 초청 안 했고, 그 중소형 유튜버만 몇 분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거다, 그거는. 그게 말로는 그 표현 아니지만 그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에는 일단 또 경치 바다 한번 보시고, 파란 또 바다 한번 보시고, 배하고. 이 해양대학교라는 게 마도로스를 키우는 학교 아닙니까? 마도로스. 우리가 옛날에 마도로스 하잖아요. 배 타는 어떤 선장이라든지 어떤 기관사, 뭐 선장 이런 항해사하고 마도로스, 그 하얀 제복. 요 해양대학들은 이제 하얀 제복, 뭐 제복이 있거든요. 마치 사관학교 비슷해요. 사관학교. 마치 사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요가. 물 해군 사관학교가 따로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어떤 상선이라든지 일반 어떤 상선 뭐 그런 걸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어떤 선장이라든지 해양 뭐 항해사 기관장 뭐 이런 사람들도 키우는 대학교니까. 해군 사관학교 이제 군사용이고, 이게 이제 일반 어떤 상업용 배를 위한 학교, 그런 그 배를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이제 양성하는 학교죠. 해군 사관학교는 이제 군함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군사용을 배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고, 여기는 일반 상선, 컨테이너라든지 뭐 어떤 상선이라든지 어떤 무역선이라든지 그걸 부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고, 차이점이 있죠. 그러나 배를 움직인다는 데서는 똑같은 거지, 따지면. 배를 움직인다는 데서는. 그 옛날에는 일반 학과가 없었는데, 해양 관련 학과만 있었는데, 일반 어떤 대학교에 있는 그런 학교도 옛날부터 얼마 전부터 생겼고, 많이 또 바뀌었더라고, 해양대학교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부산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어떤 공약에 따라서 해수부가 이제 해양수방 오고, 또 북구 항로 그 개척되고 이러면은 부산이 이제 진짜 해양 수도가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또 강조하시고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니까, 해양대학교에서는 그 뒤에 또 이제 한번 해양대학교도 같이 그 관련 해양학과 해양대이니까 해양대학교도 이제 봄을 맞이한 거죠, 이제. 또 바람이 또 많이 부네요. 어쨌든 오늘 18일이고 3일 전에 8일로 강복절이었는데, 또 배가 한척 들어오네요. 저 멀리 또 배가 한척 들어오네. 잘 보여줄까? 보이나? 안 보이겠네. 절로 돌리 보이고.
배가 한 척. 부산항으로 배가 한 척 더 오네요. 찰랑찰랑 바다 소리 들리니까 파도 소리,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 파리로가 이제 이번에 파리로가 진짜 의미 있는 파리였는데 광복 80주년 그리고 분단 80주년. 어쨌든 저는 이 광복 80주년이 진짜 완전한 광복은 아니고 진짜 완전한 광복이 하려면 한참 멀었는데 반쪽짜리 광복이고 빛바랜 광복이었다. 왜? 광복을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과 동시에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됐다는 거죠. 분단. 이 반도가, 이 조선 반도가, 이 한반도가 38 도선이 깔리면서 광복과 동시에 분단이 시작돼. 그러니까 광복 80년, 분단 80년이다 말입니다. 다음에는 언젠가는 더 뭐 분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이야기 분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통일부 장관으로 그 정동영 장관을 임명하고 지금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됐죠. 정동영 그 장관이 됐는데 그걸 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어떤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 단절된 뭐 한번 또 해볼라 하다가 쇼만 하다가 끝났죠. 문재인 정권 때 남북 화해 쇼만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남과북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데 그 윤석열 때는 그 완전히 뭐 전쟁까지 이놈 새끼들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놈들이었고 완전히 더 상극이 돼버렸고 남과북은 그러니까 북쪽은 지금 완전히 한 어떤 통일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쪽을 그냥 다른 국가로 천명하고 이런 상태인데 북쪽에서는 지금 그걸 좀 해소하려고 지금 정동영 그 장관을 임명시켜갖고 뭔가 남북 관계를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게 왜 우리 남북이 자주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강대국이 딱 낑겨갖고 특히 미국이 솔직히 미국 놈들이 해방을 놓고 있거든. 솔직히 저는 분단 극복을 위해서 저는 물론 이재명 정부가 어떤 경제도 발전시키고 내치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남북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를 풀어야 이재명 정부가 진짜 위대한 정부가 되고 성공적인 정부가 된다. 문재인대 같은 그런 쇼 해서는 안 되고 미국의 그 눈치만 보는 그런 결국 문재인 정권이 뭐 때문에 남북 관계를 해보려 하다가 실패했습니까? 미국 놈들 눈치 보다가 그냥 미국 눈치 보다가 끝난 거 아닙니까? 좀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좀 나서야 된다. 난 그래 봅니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언제까지 미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면 절대로 남북 관계 해결 안 돼. 내가 볼 때는 미국 놈들의 그 해방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북 문제가 풀리지. 안 그러고는 과거처럼 미국의 그 눈치나 미국 시킨 대로 하다가는 하면 쇼만 하다 말아요. 그냥 뭐 제스처럼 하다가 남북 관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또 좀 뭐 쇼 하다가 또 다시 또 서로 또 원리치로 돌아가고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바란 거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도 진짜 멋지게 해내야 된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진정한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오늘 여기서 줄이 됐습니다. 역시 바다에 나오니까 바람이 시원하게 좋네요. 어제는 폭염은 계속될 거고, 우리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볼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제가 9월 광복,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광복 80주년, 분단 8주년이니까 오늘은 마지막 9월로 통일을 한번 이야기해. 통일을 한번 지금 통일. 오늘 마지막 9월은 통일입니다. 이 통일. 통합도 아니고 통일. 자, 모두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